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사회가 선진화돼 가면은 뭐 전문가들에 대한 상당한 그런 존경심을 갖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저 자신도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자기 분야 외에 여러 가지 열심히 이제 길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입견, 통념을 갖고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지적인 오만이나 지적인 자만심에 빠지는 것.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경계를 하죠. 이제 그것을 두 가지 다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냥 귀를 기울이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부분들을 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냥 듣는 거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의료 사태 문제란 것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좀 경청하는 그런 자세, 태도, 마음가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상당수가 대학병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병원은 대학에 계시는 이제 대학 교수분들, 전임이나 이런 분들은 개원가에 계신 분들에 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보수 수준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있는 것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의사를 훈련시키는 수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의과대학 교수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그 소위 연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수련, 임상, 연구 기능. 예. 이 연구 기능은 이 관리들이나 관료들의 눈에는 하찮은 것으로 보일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대개 숫자로 드러난 통계, 그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사태 되면은 응급실의 뺑뺑이를 얼마나 줄이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지. 대한민국의 이런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연구 결과가 타격을 받는 거나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 기능이나 수련 가능이나 임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구 기능을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들이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줘야 대학 교수들도 머물 수 있는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대학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중을 따지게 되면은 정치인들이나 관리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톨릭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는 이분 성함이 유진홍 교수, 유진홍 교수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게 되면 가장 우려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현장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의 의과대학에서 소위 연구 기능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나,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적인 상황이.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 전에 쓰신 글이 유진홍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대한민국 의학은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 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과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안 씁니다. 쓰고 싶지 않아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둘째, 다국가 임상실험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특정 의료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임상실험에 대한민국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의정 갈등이니 휴학 승인이니 하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파국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관리들한테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논문이 나오지 않고 다국가 여러분들 협업체제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이 제외되는 것은 전혀 관심거리도 아니고 대중들한테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의료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나마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과대학 교수들이 계속 의과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강력한 여러분들 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여러분들 탈출이라는 것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유진웅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1년, 2년 후가 가시야 되면 일단 그렇게 되면 한국의학계는 똥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수습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는데, 정치인들이나 관리들은 대부분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효과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는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삼체스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분 말씀이 마지막에 총칼을 쓰지 않고도 지구는 이미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고 결국은 진짜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추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몰락으로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게 되면은 혹시 오해할까 봐서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료가 아니라 의학입니다. 의학. 의학이 몰락하는 거다.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은 의료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의학은 어쩌면은 한간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뤄야 될 주제지 우리는 알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부분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죠. 여기 보시면은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죠. 이미 굉장히 여러분들 줄어든 내용들이 나오네요. 의과대학 여러분들 논문들이. 자, 이 보시죠. 이제 한 신문들이 동아일보가 10월 6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병원을 지키느라 지친 의사들이 연구 실적이 최대 86.5% 뚝 떨어졌다. 이런 정보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의료의 여러분들 몰락도 시작이 됐지만 의학의 몰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연구 실정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연구를 도울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데다가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에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연구할 시간과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그런 소속의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게 되면은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에 제출된 논문 초록수는 101개로 지난해의 748개에 대비해서 86.5%가 급감했다. 이런 부분을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 지적인 토대나 지적인 열정 정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는 대학 교수들의 일이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의료의 몰락도 중요하지만 의학의 몰락도 어마어마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필수 진료과 학회들도 추계학술대에 제출된 논문 초록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지난해 527개에서 267개로 49.3%가 감소했고 대한산부인과는 45.3%가 지난해보다 여러분들 감소했고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도 20.3% 감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지금 숫자로 드러난 것이 이건데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진짜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실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유진홍 가톨릭대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자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두에 기자분이 어느 학회가 이번 학술대에서 제출 초록이 예년보다 86%나 급감했다고 얘기하기에 그래서 제가 유진홍 교수가 동아일보 기자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학회입니까? 조그만 학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내과 학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진홍 교수가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는 다행스럽게 25%나 줄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분들 진료과 가운데 하나인 내과에서 전년 대비 올해의 추계학술대 제출된 논문 수가 86%나 급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의 여러분들 퇴락이나 추락 못지않게 의학의 추락이라는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의료 문제를 제가 경제학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들여다보면서 한국의 의료가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상당한 수준까지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가능했겠지만 그 가운데 의과대학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힘을 대고 특히 그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다음에 대학병원들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 노력들이 크게 힘을 대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참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그거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참 큰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마무리하면서 요즘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공장을 크게 여러분들 수십조를 투입해가지고 지어놨는데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공장을 셧다운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 기사를 여러분들 챙겨보다가 업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운드리 분야의 세계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TSMC 대만 반도체는
날밤을 새우면서 이런 일을 하는 분위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노동법을 개혁할 때 저는 단언했습니다. 예. 이 노동법 개혁이 한국의 첨단 산업에게 엄청난 타격을 끼치게 될 것이다. 마침 그때 여러분들 강남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연구단지가 여러분들 시작이 됐습니다. 예. 불을 켜고 밤을 새면서 일하는 분위기는 이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야기죠. 예. 주당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몰락으로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강남의 요지에 대규모 이런 연구단지가 출범할 때 이제 불 밤에 켜고 예. 그래서 예. 그냥 떨어질 거다. 예.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속도전에 능하고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분야에서는 앞섰던 거죠. 예. 세상 일이라는 것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투입 대비 산출인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점점 수율, 불량률 문제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은 과거 같으면 날밤을 새워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 진하게 해본 사람들 압니다. 일을 화끈하게 여러분들 열심히 평생 동안 해본 사람들은 예,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밀도 있게 밀어붙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려해 왔거든요. 예, 한국의 첨단 산업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 날밤을 일하면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 전문가들이나 엔지니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일에 미치게 되면 날밤을 여러분들 채우다시피 하면은 문제 해결이 여러분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나라가 전부 다 족쇄를 채워버린 겁니다. 그 우려, 문정권의 여러분들 노동시간 투입을 제한하는 법이 미치게 될 영향이 지금 저는 어디서 보는 거 하니까 예, 의학의 퇴행, 의학의 추락에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 가난해지는 것은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한국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야 여러분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만 반도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60% 계속 앞서지 않습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예. 삼성은 여러분들 예? 스마트폰 이름 장착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삼성의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도 뭐죠? 불량이 많이 생겨가 발열이 문제 때문에 예? 장착을 못하고 대만에 사고 퀄컴에 사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겁니다. 예. 그 경고음을 한국인들이 굉장히 엄숙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 문제, 수율 문제지 않습니까? 불량을 못 잡는 겁니다. 목숨 걸고 불량을 잡으려고 하는 엔지니어들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목숨을 건다는 것이 지표가 뭐냐? 목숨을 건다는 지표는 뭡니까? 예. 근로시간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그런 엔지니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산업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둔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강점을 여러분 허무는데 합하여 뭡니까? 다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들은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야 여러분들 지금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AI 혁명이 닥치면서 여러분들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 집어넣는 거 보시면 수십 조씩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돈 집어넣을 수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죠. 그거 못하겠다. 그럼 가난해지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는 거죠. 제 이야기가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치열하게 일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뭐 저는 그렇게 슬프게 보이지 않죠. 왜 세상사가 다 변하는 거니까 사람들도 다 예, 그냥 다 퇴락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영어 표현으로 스포일 됐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두 가지 삼성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의학 분야 문제가 그대로 매치가 되는 겁니다.